강 선생님이라고 제게 상속사건 등 여러 사건을 맡겨주신 휘문고등학교 동문이 계셨어요. 형제 자매가 강 선생님 포함해서 3분이 있었는데 강 선생님이 연로한 모친을 많이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모친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어머님의 유언장을 받아서 남아있는 어머님 재산은 모두 선생님이 받는 것으로 하고 유언 집행자로 선생님이 지정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전체를 다 직접 작성하시는 게 어려우셨는지 유언장의 일부만 어머님이 직접 쓰시고 나머지는 강 선생님이 쓰신 것밖에 못 받으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다음에는 이것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상속사건 등 여러 사건 진행하면서 자필증서 유언이 문제된 사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유언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으로 2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필증서이고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증서예요.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스스로 써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고 일부라도 다른 사람의 필적이나 타이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강 선생님이 일부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명백했어요. 여러 사건에서 판사들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상속사건 등 여러 사건 진행하면서 자필증서 유언이 문제된 사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유언 관련 설명이 있으니 유언의 요식성을 설명드릴게요. 가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라고 했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들었으니 장남인 본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님의 유지일 수는 있겠으나 법적인 유언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그것을 양해해주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으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장남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만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유언은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무효라는 것이에요. 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상속사건 등 여러 사건 진행하면서 자필증서 유언이 문제된 사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장이 작성되었으나 자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서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만약 자필이 좀 어려우셨으면 공정증서 즉 공증인에 의한 유언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공증유언에도 본인의 필적이 일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 문구는 공증인이 타이핑하기 때문에 모든 유언장을 본인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 등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절차의 확실성도 보장되는 것이고요. 다만 다음에 설명드리듯이 증인도 필요하고 비용도 좀 들기는 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상속사건 등 여러 사건 진행하면서 자필증서 유언이 문제된 사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차라리 공증유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드렸고요. 공증유언의 장점은 확실하게 유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변호사 등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 비용은 어떤 공증사무실을 가든 똑같고요.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공증유언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해서 번거롭기도 하지요. 다만 공증유언은 추후 검인이 필요 없이 유언장대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